여러분들이 참 재미있게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었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점점 큰일 났다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하신 연사분들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전부 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큰일 났다. 거기다가 지금 제 바로 앞에 이제 선수 출신이셨죠. 그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라 사회도 보셨고 또 현직으로 또 선생님이시고 하셔서 저렇게 잘 발표하시는 분 뒤에 저를 붙여주셔갖고 망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준비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반복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반복보다는 겹쳤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9월 달에 저희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오게 되니까 저희 과학기술융합대학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찾아보니 유튜브에서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봤던 저희 드림 페스티벌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정말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 알고 있냐라고 하셔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보고 이걸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게 아닌데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강연 이제 타이틀이 짧고 뭉클한인데 짧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뭉클한 내용을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만든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일단 궁금하면 일단 해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하면 일단 해봐야 되는 사람이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저 이제 한 학기 지나고 이제 겨우 2학기째를 매일매일 버텨나가고 있는 초보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궁금하면 일단 해봐야 되는 초보 교수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고자 해서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볼 거면 진짜 열심히 해보자라는 내용이 뭐냐면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대학에 지금은 생명과학과라고 쓰지만 생물학과라고 쓰는 진짜 자연과학대학으로 들어가서 생명과학과에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 말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 열심히 놀았고요. 정말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회도 해봤고 동아리도 해봤고 MT도 가봤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MT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공식적으로 외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있어서 MT를 거짓말하지 않고 한 달에 3번씩 갔습니다. 거의 격주로 갔었고 많이 갈 때는 매주도 갔었고 해서 한 학기 내내 MT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한 학기 만에 성적이 0.9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제가 경험도 해봤고요. 근데 MT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 MT가 너무 많잖아요. 넌 맨날 MT를 가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학생회 일을 하면 또 MT를 갈 수가 있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학생회 일을 처음에는 저희 학과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학생회 일을 했었고 하다 보니 그것도 많이 써먹으니까 단과대학 학생회 일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총학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는 놀 때 끝까지 놀아보자.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해서 학생회를 하다 보니 MT를 갖고 그게 막히니까 동아리 활동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겠지만 제가 태권도 해봤고요. 뭐 문학 동아리도 가봤고 뭐 가톨릭 동아리도 가봤고 5만 가지 동아리는 다 가봤습니다. 주로 뒤풀이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1학년, 2학년까지 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복학을 하고 돌아와서 졸업을 하니까 남들 다 가는 뭐 대학원 얘기를 하는데 특히 생명과학부나 뭐 그 화학과나 아니면 또 스포츠과학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대에서의 대학원을 가는 거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대학원을 가봐야지라고 해서 대학원은 의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이 질문도 아까 또 누가 하구가 질문했는데 저는 의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의과대학에 찾아가서 여기서 새로 오신 교수님이 누구실까? 신인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 대학원 가고 싶습니다라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가서 가니까 저도 지금 신임이지만 저에게 누가 온다라고 하면 제 모든 걸 바쳐서 다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저를 정말로 기꺼이 받아주셔서 대학원 생활도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키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노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실험이 늦게 끝납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또 술을 먹으러도 갔어요. 근데 집에서는 혼나진 않았죠. 왜냐하면 대학원 생활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졸업도 나름 그래도 논문 한 개 쓰고 잘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의대에서 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면 저는 제약회사 가고 싶었거든요. 그 제약회사를 무작정 썼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이 제약회사라고 하는 데에다가 취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 우여곡절 끝에서 또 들어가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했었고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만시간의 법칙.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시간을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루에 8시간씩 주 5회 일을 하면은 딱 5년 걸리면 만시간 일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때도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니까 만시간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그 말이 뭐냐면 하루에 거의 한 13, 4시간씩 해서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 금토를 매일 나가서 일을 2년 반을 꼬박 하니까 만시간을 채우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온 게 뭐냐면 정말로 같은 경력에 비해서 일을 잘한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였냐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매하게 제가 대학교 때 놀았으면 회사 일을 하면서 또 놀았겠죠. 근데 놀아봐야 뭐해. 나 진짜 많이 놀아봤는데 MT 많이 가봤고 여행도 많이 가봤어.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놀아버리니까 일할 때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저는 제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 동기들에 비해서 진급도 빨랐고 했는데 그쯤 되고 나니까 다시 또 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박사 또 해봐야지. 일단 해보자 싶어서 박사를 하러 갔습니다. 박사를 했고 박사도 저는 생물학과를 나왔고요. 석사를 의대에서 했으니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약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대를 찾아가서 같이 또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열심히 저 제약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또 뽑아주셔가지고 약대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정말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니까 또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 성격은. 그래서 해외를 나가야겠다. 어딜 갈까 했는데 저는 원래 학위를 졸업하신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정말 유명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넘버 5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고 저는 북유럽에 가고 싶었어요. 북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북유럽과 복지가 좋은 나라를 리스트를 쫙 올린 다음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야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과가 어디야를 찾은 다음에 이메일을 무작정 뿌렸습니다. 한 4, 50군데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택을 했던 곳, 컨택이 아니죠. 제가 마음대로 메일을 보낸 곳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좋다 하는 나라만 다 썼거든요.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엄청 싫어하셨죠. 네 전공이랑 맞는 거 가야지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했는데 저는 북유럽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핀란드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핀란드라는 데를 가서 핀란드 사진이 저기 같은 바다거든요. 오른쪽은 여름이고 저쪽은 겨울이에요. 바다가 어는 뭐 그냥 영하 15도 되면 따뜻하다 하고 한 25도 돼야지 춥다고 하는 데에서 5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역시 외국인 노동자로서 정말 한치의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도 운 좋게도 저한테 울산대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할 거면 끝까지 하세요. 진짜 노는 것도 끝까지 성적 빵꾸 냈으면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빵꾸도 내봐야 되고 이 일도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에 대해서 반성한 게 뭐냐면 저는 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노느라 바빴는지 제 사진이 거의 없어가지고 옛날 사진을 찾는 게 참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MBTI에서 I는 아니라고 보이실 거예요. 엄청난 E라고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어린 아이가 저예요. 저여서 옛날에는 저는 극단적인 아이였습니다. 극단적인 아이. 누가 말 시키면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가서 출석 불렀을 때 네 해야지만 왔네라고 할 정도로 극 아이였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2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어설프지만 저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일단 해보자. 그래서 성격 개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이가 좀 줄었어요. 대문자에서 소문자가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 사진은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제 표정을 잘 한번 보시면 이제 아이가 되고 나서 조금 더 아이가 이제 2로 바뀌었죠. 살짝. 저것도 믿기지 않겠지만 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아직도 이 모양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저 때부터 뭘 열심히 했냐면 노는 거를 열심히 했어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그놈에도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거를 수능 보기 전날까지 하고 들어갔어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폭삭 뭐 점수를 날려 먹었죠. 근데 아마도 재수를 하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스타일상 하면은 또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너무 싫은 거예요. 재수를 안 하고 어찌 해서 겨우 추가해까지 해서 대학에 겨우 붙었고요. 대학생이 되니까 얼굴이 많이 핀 게 뭐냐면 제 성격이 저쯤 되면은 이제 많이 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밝아지는 제 얼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게 모든 MT와 학생의 일과 뭐 노는 것들 열심히 하면서 성격을 지금의 저의 모습으로 많이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하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거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요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종을 치셔가지고 세 가지를 시간 내에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동기도 있고요.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습니다. 대학교 동기는요 진짜 오래 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고 많이 남진 않는데 대학교 동기들은 진짜 많이 남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오고 나서 저랑 같이 놀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나름 자리를 잡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놀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내노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학사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도 달고 있고요. 이런 친구들 아깝잖아요. 제가 열심히 불러제끼고 있습니다. 벌써 만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저 멀리 서울에서 울산까지 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조건 없이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몰라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많고 서로 밀고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아까 앞에서 연사분들이 다 말씀하셨죠. 교수님들을 괴롭혀라 뭐 해라.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은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세상에 잘못된 답은 없어요. 세상엔 잘못된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교에서 어떤 과정이냐면 세상에서 잘못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대학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 누구한테? 저희 교수님들께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방문 열고 들어가고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교수님들 많이 괴롭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셔야 돼요. 저희 학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있거든요. 교환학생, 토익 캠프, 드림 페스티벌도 있죠. 전공 탐색 기행도 있죠. 캡스톤도 있죠. 1학년 친구들 아직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유스타라고 하는 저희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들어가시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취업지원센터, 그다음에 학생심리상담센터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재미삼아는 MBTI 전문적으로도 해주셔요. 공짜로. 여러분들의 등록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누리셔야 돼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저는 너무 열심히 논 나머지 교환학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저희 생명과학부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교환학생 가라 하는 게 사람이 일을 할 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안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지난 다음에 몰라서 못한 거면 억울하거든요. 전 평생 그 교환학생 못 간 게 제 한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진짜 많습니다. 최대한 다 써먹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적인 건 아니고요.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생각보다 슬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외국인 노동자로서 외국에서 한 6년 있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제가 하고 싶은 실험이 있는데 제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못해 할 줄 아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슬펐어요. 아, 이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든 뭐 친구를 사귀든 상관없지만 정말 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마지못해 하는데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전공 상관없고요.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제 전공을 살리지 않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울산대학교를 졸업한 이 시간을 같이 공유했던 여러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요.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을 살리든 말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동기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들 잘 키워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정말 행복했던 울산대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